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해상에 발생한 적조가 계속 확산되면서 일부 해역에서는 고농도 적조가 밀집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현안 사업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시키기 위한 예산정책 협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오늘은 새누리당이 광주시와 전라남도의 현안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올해로 20년을 맞는 광주 비엔날레가 오늘 저녁 개막합니다.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로 다양한 장르와 융합해 역동적인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호남 출신의 주요 인사들이 오늘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 미래 포럼 주최로 호남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남해상에서 발생한 적조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해역에는 고농도 적조가 밀집하고 적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게 됐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완도 약산과 고금 해역의 적조가 고밀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이지만 적조 경보 수준인 1리터에 적조 생물이 1,090개 채까지 집적된 곳도 있습니다. 이는 조석 간만의 차이가 가장 적은 소조기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적조가 서쪽으로 퍼지고 있지만 전복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완도 노하도와 10km 떨어진 곳에 분포하고 있어 피해 발생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수온이 예년보다 1, 2도가량 낮고 적은 일조량 속에 수온이 더 떨어지면 이달 중순쯤 적조는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월 중순 이후로는 지금 소멸될 걸고요. 작년에도 또 지금 굉장히 적조가 지금 심했었는데요. 9월 5일자로 지금 소멸됐습니다. 현재 바람은 북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뀌어 연안 쪽으로 고농도 적조가 밀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산당국은 특히 적조가 넓게 퍼져 있는 장흥 등량만 인근 육상 양식장들의 여과시설과 산소 공급기 가동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 전남 현안 사업을 정부 예산 편성에 반영시키기 위한 예산정책 협의가 본격화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광주시는 광주시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컨텐츠 개발비와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초경량 고강성 차체 샤시 부품 개발 등의 광주시 현안 사업을 내년 정부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장현 시장은 아시아문화전당이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새누리당이 광주시 그리고 전라남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현안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호남 출신의 주요 인사들이 오늘 호남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합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호남 미래포럼 주최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호남 소외와 차별 극복, 대한민국의 미래 전진을 위한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행사에는 윤장현 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물론 이용훈 전 대법원장, 김승규 전 국정원장 등 호남 출신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합니다. 제6대 광주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이 질적 발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보도자료를 통해 6대 광주시의회가 발의한 조례는 252건으로 5대 의회보다 2배 넘게 증가했지만 상위 법령을 명칭 변경한 것이 70%에 가깝다며 양적 성과가 질적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자치 21은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가 주민 생활과 직결되기 위해서는 입법 후 철저한 관리 등 내실 있는 입법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 10번째 전시가 오늘 개막합니다. 터전을 불태우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전시는 연극적인 요소 등 다양한 장르와 융합해서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예술가 정신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입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경산과 진주 양민학살 희생자들의 유골이 컨테이너에 담겨 광주로 옮겨지고 5월 어머니회 회원들이 희생자 유족들을 맞이합니다. 현재 진행형인 분열의 상처를 드러내는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2014 광주 비엔날레 작품이 공개됐습니다. 국가폭력으로 다시는 이런 희생이 없었으면 하는 그 바람을 묵념으로써 38개 나라 111명의 작가들이
413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올해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는 터전을 불태우라. 예술과 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창조적인 파괴에 이은 새로운 출발을 성년을 맞은 광주 비엔날레의 새로운 화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참여 작가의 90% 이상을 비엔날레에 처음 참여하는 신진 작가들로 구성했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s is to sort of try to recreate, perhaps burn down the house of the previous editions of the Biennale. So you want to bring something fresh, also bring some new artists, of course. 거실 한쪽에 두 여성이 앉아 한 권의 책을 우리말과 영어로 읽어내려갑니다. 올해 비엔날레는 이처럼 시각적인 작품에 연극적인 요소들이 더해져 더욱 역동적으로 주제를 드러냅니다. 또 4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10여 가지 퍼포먼스가 행사 기간 동안 전시장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광주 시민들의 쓸모 있는 국리를 모아서 만드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광주 시내 20개 생활 공간에서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미술계에 새로운 화두를 던지는 2014 광주 비엔날레는 오늘 저녁 개막식을 시작으로 66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광주와 제주를 연결하는 저비용 항공기가 오늘 취항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저비용 항공사인 티웨이 항공이 오늘부터 180여석 규모의 항공기를 투입해 광주 제주 간 노선을 운항합니다. 요금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80% 수준이며 광주와 제주를 하루 3차례 오갑니다. 광주시는 티웨이 여객기 첫 취항에 맞춰 오늘 오전 광주공항에서 기념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세월호 침몰 참사로 제주 인천 간 항로 100길이 끊기면서 제주행 화물 수송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장 제주의 농산물 수송을 위해서 빠르면 이달 안에 목포와 인천에서 신규 화물선 운항이 취항할 예정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항에서 목포를 연결하는 여객선에 쉴 새 없이 화물이 선적됩니다.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모두 12,000톤의 화물이 인천을 제외한 목포 등 6개의 항로로 몰렸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제주 인천 항로 100길 운항이 전면 중단되자 목포 등 다른 노선으로 화물이 분산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목포 제주 항로는 화물 수송이 포화 상태에 달해 추석 연휴 주문하는 물량을 제때 수송하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화물을 싣는 기준이 바뀐 데다 차량 고박 검사도 강화돼 한 번에 수송하는 화물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 종전에는 화물을 실을 때 저희들이 재화 중량 톤수의 기준을 해서 이렇게 화물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차량 적재도의 기준을 해가지고 화물을 싣기 때문에 종전에 비해서 훨씬 적은 화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물류난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목포와 인천 항로에 6,000톤급 화물선이 이달 내 취항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류난이 다소간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 선박들을 조속히 투입하기 위해서 제주 항로의 화물 수송난과 물류비가 목포 인천을 기점으로 새로 취역하는 화물선으로 인해 절감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가 싱크홀로 불리는 땅꺼짐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땅꺼짐이 일어날 수 있는 상수도 관고 공사장 주변과 지하철 1호선 주변 도로, 대형 건축물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우선 1차 안전검사를 한 뒤 집안 침하나 동공 발생이 의심되면 전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정밀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지난달 23일 노후 하수관이 파손되면서 주변 흙이 유실돼 도로 침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이 추석 연휴에도 정상적으로 문을 엽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8일 오후 1시 개관을 시작으로 9일과 10일로 이어지는 추석 연휴에도 정상 개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윷놀이와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 행사와 반쪽이의 상상력 과학관전, 로마 과학기술전 등의 기획전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 MBC의 탐사보도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 이대로 좋은가가 제41회 한국방송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어제 KBS에서 시상식을 열고
수사기관들이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 유출하는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한 광주 MBC 김철원, 이정현, 김인정, 송정근 기자에게 한국방송대상을 수여했습니다. 광주 MBC의 이번 보도는 이달의 기자상과 국제 엠네스티 언론상, 올해의 방송 비평상에 이어서 4번째 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는 한국방송대상 수상을 계기로 광주 MBC 탐사보도 수사기관 개인정보 무단조회 이대로 좋은가를 되돌아보고 이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조명해보겠습니다. 우선 1년 전 방송됐던 방송 보도 내용을 송정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2012년 국정감사 때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은 광주경찰관 33명이 연예인 등의 주소를 무단조회했다며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취재진은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을 상대로 감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취재진은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 경찰관들의 무단조회 실태는 심각했습니다. 동창이나 지인의 주소를 찾기 위한 조회는 기본이고 아내 심부름을 위해 차적 조회를 하는가 하면 교통사고 가해자의 주소를 경찰 전산망을 통해 알아낸 경찰관도 있었습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 주소를 알려주거나 유흥업소 단속 정보를 넘겨준 경찰관들은 파면을 면치 못했습니다. 검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성추문 검사 사건에 피해 여성 사진을 유출한 검사들이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가 수사기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경우는 없었고 국민은 개인정보가 무단조회되고 있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해 경찰이 들여다보는 개인정보는 1억 7천만 건. 이 가운데 수사 목적 아닌 불법 조회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일은 일종의 민간인 사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나 다른 기관의 개인정보보다도 더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다루는 만큼 더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데 개선이 됐는지 점검해봤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대한 대대적인 자체 감사가 있었던 지난 2012년 이후에도 경찰은 무단 조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입니다. 특별감사 직후인 지난해에도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침해한 범죄는 54건에 이르렀고 개인정보를 외부로 불법 유출한 경우가 21건, 수사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유로 불법 조회해본 경우가 33건이었습니다. 광주의 한 경사는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개인정보를 빼주는가 하면 서울의 한 경위는 수배 내용을 유출하는 등 유형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이 가운데 75%는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특별감사 이후에도 무단 조회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감사를 해서 제도 개선을 했어야죠. 사전 승인 제도를 지구대나 파출소에 도입을 하고 징계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갔어야죠. 개인정보 무단 조회의 위험성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지금까지 경찰이 만든 대책은 처벌 강화도 아닌 교육 강화 정도에 불과합니다. 경찰관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할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 본인과 공공에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도 대안 가운데 하나지만 경찰청은 특별감사 결과조차도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 남쪽 코스피 상장사들의 올해 상반기 영업 실적이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전남 12월 결산법인 24개 회사를 대상으로 올 상반기 영업 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스피 시장 매출은 지난해보다 19억 원 줄었고 영업이익도 170억 원 감소했습니다. 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보다 12.44%포인트 낮아졌지만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광전남 코스닥 상장사 11곳은 전체 매출액이 300억 원가량 증가하는 등 크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최대 광산업 전시회인 2014 국제광산업전시회가 다음 달 6일부터 광주에서 열립니다.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올해 국제광산업전시회에는 삼성전자와 LG이노텍, 동부라이텍 등 국내 기업과 일본과 덴마크 등 해외 광통신 LED 기업들이 대거 참가합니다.
광산업 전 시장은 차세대 미래기술체험관과 광산업 관련 기관 홍보관 등이 설치돼 관람객들은 광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인) 세대가 늘면서 원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싼 원룸이라면 여관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재에 취약한 데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한 원룸 건물 내부입니다. 싱크대와 냉장고, 세탁기 등 보통의 원룸과 다를 바 없지만 실제로는 여관 건물입니다. 여관이 원룸으로 불법 용도 변경된 겁니다. 이 건물이 지금 여관 건물이잖아요. 아신가요? 원룸이 아니고 여관인데. 불법 원룸은 보증금이나 공과금 없이 20만 원 안팎의 월세만 내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원룸에 비해 최대 절반 수준의 반값입니다. 공사장 인부나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주거지 이동이 잦은 사람들을 상대로 싼 값에 세를 놓아 임대 수익을 챙긴 겁니다. 경찰에 적발된 50살 황모 씨 등 건물주 11명은 지난 2010년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광주 시내에서 불법 원룸 9곳을 운영해왔습니다. 5년 정도 임차 수익금이 100가구당 한 10억 원 정도 좀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도시가스를 설치하면 점검이 나올 것을 알고 임시 취사 도구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또 장이라는 상호 대신 원룸을 의미하는 빌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여관 건물임을 숨겼습니다. 이 같은 불법 원룸은 소방점검을 받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불법 용도 변경이나 지도 점검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들의 잘못이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2014 광주 국제아트페어가 10억 원 판매 목표를 달성하고 지난 2일 폐막했습니다. 광주시와 미술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 올해 광주 국제아트페어에는 3천여 명의 관객이 방문했고 10억여 원 상당의 작품이 판매됐습니다. 광주시는 비엔날레 기간과 연계하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도 목표했던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백남준과 앤디 워홀 등 거장들의 작품을 선보인 점이 호응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인터넷 뱅킹 거래를 통한 기부 프로그램인 우리 동네 사랑 나눔이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랑 나눔이 서비스는 기부를 원하는 고객이 광주은행 인터넷 뱅킹 거래를 할 경우 자동으로 원하는 액수를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광주은행은 이 서비스를 통해 적립된 기금을 광주 전남 적십자사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와 청소년, 장애인 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문상필 광주시 의원이 광주시 교육청이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분별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의회 동의조차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상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재난 구호 등 긴급한 경우에 예산심의 이전에 집행하도록 허용되는 성립전 예산을 광주시 교육청이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 의원은 시교육청의 성립전 사용 예산이 314억 6천여만 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의 40%를 넘는데도 시의회 상임위 동의 절차 없이 시교육청에 이를 개선하도록 요청했습니다.